오늘은 심혈관계 질환 중 스테미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플과 함께 스테미 약치 시작합니다. 당뇨, 고혈압, 부정맥이 있는 72세 남자로 내원일 음주 후 저녁 9시부터 흉통이 지속되어 저녁 11시에 응급실을 내원하였습니다. 2년 전 타병원에서 심방세동 진단을 받아 약 한 달가량 약제를 복용하였으나 이후 팔로업 로스되어 현재는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관적 증상으로 흉통, 검사에서 심근효소인 CKMB와 트로포닌 I가 매우 증가되어 있고 심전도에서 ST 분절이 상승되었습니다. 스테미와 심방세동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 조영술과 경피적 관상동맥 중세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세술과 함께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투여하는 항혈소판 제의 부하 용량으로 적절한 것은? 잠깐 질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급성관상동맥 증후군은 크게 BST 분절 상승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즉 non-ST ACS와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즉 스테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인은 모두 관상동맥의 플라그가 파열된 것이죠. 차이점은 불안정 협심증의 경우 흉통은 있으나 관상동맥의 폐색에 따른 심근의 경색은 없어 심근효소 증가나 ST 분절의 상승은 없고, 넌스테미는 관상동맥 폐색으로 심근경색이 발생되어 심근효소는 증가하였으나 ST 분절 상승은 없는 경우입니다. 스테미는 전형적인 흉통 증상과 심근효소의 증가와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까지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흉고라 흉통을 호소하였고 심근효소인 CKMB와 트로포닌 I가 증가되어 있고 응급실 내원 당시 심전도에서 ST 분절이 상승되어 있어 스테미로 진단되었습니다. 스테미 환자에서는 경색과 관련된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로 심근 손상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즉 PCI나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여 신속하게 혈류를 재개통해 주어야 합니다. PCI를 할 때 보조적 항혈소판 치료로 아스피린과 P2Y12 수용체 억제제를 병용 투여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스피린 부하 용량은 162에서 325mg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00mg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P2Y12 수용체 억제제의 부하 용량은 클로피도그렐은 600mg, 프라슈그렐은 60mg, 티카그렐러는 180mg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는 아스피린은 162에서 325mg이어야 하므로 3번과 4번 중에 클로피도그렐은 600mg, 티카그렐러는 180mg이 투여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4번 아스피린 300mg과 티카그렐러 180mg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환자의 카즈바스크 스코어는 몇 점인가?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위험을 예측하는 도구로 유럽 심장학회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적 치료 지침이나 전문가들은 카즈바스크 점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즈바스크 점수는 표에서와 같이 8개의 위험인자로 스코어링을 합니다. 카즈바스크의 C는 CHF, H는 하이퍼텐션, A2는 에이지 75세 이상으로 2점, D는 다이아비티스, S2는 스트로크 혹은 TIA로 2점, V는 바스큘러 디지즈로 심근경색이나 말초동맥 질환, 대동맥 플라크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A는 에이지 65에서 74세에 해당되는 경우로 1점, SC는 섹스 카테고리 오브 피메일로 성별이 여성인 경우 1점으로 최대 스코어는 9점입니다. 환자의 케이스에서 보면 환자는 C는 없고 H 고혈압 1점, A2 75세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D는 당뇨병이 있어 1점, S2 해당 없고, V는 혈관 질환 중에 심근경색이 있으므로 1점, AG는 72세이기 때문에 1점, SC는 남성이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모두 다 더해보면 4점,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경피적 관상동맥술을 시행한 환자의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BP는 138에 78, 헐트레이트는 71회,
분당, HbA1c는 7.1%, 토탈 콜레스테롤은 160, 트리글리사라이드는 30, HDL은 30, 그리고 계산된 LDL 값은 107, 심장 초음파에서 혈전은 없었고 자심실 박출률은 50.1%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 환자의 퇴원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케이스의 대상 환자는 당뇨와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로 목표혈압은 130에 80 이하인데 138에 78로 혈압 조절이 적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스테미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 LDL 콜레스테롤 농도와 상관없이 스타틴 투약이 필요하고 목표 LDL 콜레스테롤은 55 미만입니다. 심장 초음파에서 박출률은 50.1%로 심장 기능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스테미 환자에 투여해야 할 약물과 심방세동 환자의 항응고 약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2차 예방을 위한 약물로 첫 번째 혈소판 활성 억제를 위한 아스피린과 P2Y12 수용체 억제제를 병용하는 이중 항혈소판 요법입니다. 두 번째는 스타틴으로 주요 혈관 사건 발생을 예방합니다. 세 번째는 조기 베타 차단제로 경색의 크기를 줄이고 사망률을 감소시킵니다. 네 번째는 라스 이니비터이며 심장의 부정적 리모델링 예방을 통해 사망률이나 재경색률, 심부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서 자심실 박출률이 40% 이하로 감소된 경우 염류 코르티코이드 기량제를 고려할 수 있고 필요시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이 퇴원약으로 처방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환자는 카즈바스크 점수가 4점이었기 때문에 경구 항응고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데 심방세동 환자의 항혈전 치료 알고리즘을 보면 경구 항응고제로 노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환자는 심방세동을 동반한 PCI 환자로 아스피린, P2Y12 억제제, 노악으로 3중 항혈전 요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1번 아스피린, 2번 클로피도그렐, 5번 아픽사반이 모두 맞고 용량 용법도 적절합니다. 3번 비소프롤로 2.5mg은 베타 차단제로 금기사항이 없어 적절합니다. 따라서 퇴원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페노피브레이트가 되겠습니다. 페노피브레이트는 고중성 지방 혈증에 사용하는 약으로 이 환자는 페노피브레이트가 아니라 스타틴이 투여되어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환자는 당뇨를 조절하기 위한 혈당 강화제와 ACI 또는 ARB와 같은 약도 퇴원약으로 처방되어야겠으며 이중 항혈소판 요법과 노악을 병용한 3중 항혈전 요법은 1개월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퇴원약물을 교육한다면 출혈 가능성과 주의사항을 교육하면 좋겠습니다. 스테미의 약물 치료에는 관상동맥 중재술 시 항혈소판제의 부하 용량과 유지 용량을 기억해 주세요. 클로피도그렐은 600에 75, 프라쇼그렐 60에 10, 티카그렐러 180에 90 BID입니다. 두 번째, 스테미 환자의 2차 예방을 위한 치료 약물을 꼭 기억해 주세요. 뎁, 스타틴, 베타블로커, 라스 이니비터입니다.